그러니까 PRA라고 하면 릴레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파워 릴레이가 모여 있는 모두 개를 뜻하는 명칭이지. 모두 개요. 그러니까 파워를 공급하는 데 관련된 릴레이를 모아놓은 부품을 PRA라고 부르는 거지. 지금 여기도 그림에 보면 급속 충전 회로 3-74 그림에 보면 PRA 그랬고 이제 연두색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 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 2개지 릴레이가 뭐 더 있을 거라고 이제 그냥 간략하게 이제 표현한 거라 되어 있지만 그 파워 공급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전원 장치로도 이제 배터리를 이용을 하니까 외부 전원을 이용할 때 또 공급하는 용도의 릴레이도 또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제어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릴레이를 한 곳에 모아놓고 이거를 PRA라고 부르는 거지.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고 부르는 거고 일단 급속 충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잖아. 급속 충전 커넥터 혹은 뭐 급속 충전 인렛 포트 뭐 충전기 아울렛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이해가 뭐 어렵진 않겠지? 되겠지? 그 급속 충전기에서 이제 충전기 잭을 갖고 와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 네. 요거를 이제 주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기에서 손잡이라고 이제 거긴 주유기 손잡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당한 우리말이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만들고 자꾸 이렇게 쓰니까 막 이게 지금 한글 교재인지 영어 교재인지 이게 지금 뭐지? 급속 충전. 인렛 포트에 아울렛을 연결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게 배터리잖아.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물리적 시간. 그 시간은 내가 전류를 많이 든다고 단축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물리적 시간까지 계산해서 90% 이상을 충전하려면 전압이 올라오더라도 여기 보면 전압이 올라와도 조금 더 충전을 해야 용량의 90% 이상을 충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압은 그 정도까지 된다는 말이야. 전압만 가지고 체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급속 충전을 해갖고 뭐 100%다 딱 찍어도 1차 충전으로 딱 맞춰서 100% 딱 찍으면 전압은 그 정도 올라왔으나 용량은 8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00% 찍고 나도 좀 더 2차 충전을 해주게끔 이 충전기는 설계가 된 거지. 그래서 좀 더 충전을 해서 90% 이상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이제 2차 충전이라고 보는 거고, 그때는 전류의 양을 좀 줄여서 완벽하게 다 채우는 거지. 탱크를 다 채운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꾹꾹 밟아서 더 넣는 뭐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그런 개념 때문에 이게 1, 2차라고 이제 구분을. 전기차의 그 문제가 그거지. 이제 중고차를 사는 경우에는 멀지 않아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된다는 큰 변수. 그게 엄청난 차값의 반이 넘으니까 엄청난 게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를 살 때 그걸 계산하고 엄청나게 덤핑을 할 거 아니지. 그러니까 중고차가 똥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 사는 사람은 그냥 오래 탈 생각을 하고 일단 사야 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제 리스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직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배터리 교체에 대한 생각을 아직은 안 하니까 본인이 탈 만큼 타면 그냥 버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됐다 이걸 내가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형이 중고차 쪽에 있으니까 혹시나 아는 게 있어서 모르겠는데 아예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직은 시장이 형성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상 입장에서도 중고차는 내가 구입을 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아예 안 사는 거야. 매매상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뭐 한 2년 탔다. 내가 덤핑을 쳐고 3천에 내가 샀다면 뭐 얼마라도 붙여갖고 팔아야 되는데 그 가격으로 누가 중고로 사겠냐 이것이. 안 사지. 그러니까 굳이 전기차를 안 사는 거야.
파는 목적으로 볼 때는 안 사지. 먼저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과의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을 좀 늦게 해결을 하는 바람에 이 주도권 싸움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지.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 주도권을 지금 국제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충전소를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 전기차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럼 세계 시장의 어떤 기준, 표준, 뭐 내지는 시장 주도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만드는 입장에서 현대 자동차 입장에서도 열심히 만들어 갖고 국내에 못 풀고 해외로 다 팔아버리는 안에 셀이 4개 이상이거든 지금. 그래서 과거 방식과는 다르게 충전할 때도 단자가 여러 개야. 그래서 이제 8핀에서 지금 C타입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개수가 곱하기 2가 되는 바람에 충전하는 속도가 많이 줄었지. 그게 충전 포트를 다중화시키는 방법. 지금 이거지. 충전 포트를 이제 이게 두 군데로 공급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급도 하고 빼낼 때도 그런 식으로 빼내서 쓴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오고 가는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색깔로 구분해서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 싶어 내가 볼 때.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도 지금 중간중간에 색깔이 지금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예를 들어 주황이다 그러면 주황으로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주황으로 가다가 파랑이 또 나오고 막 이래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왜 이게 일관성이 없어. 지금 릴레이가 색깔이 다르잖아. 이제 요 중간에 있는 거 파란색 칠해져 있는 것도 있고 주황색 칠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그 전압에 따라 달라지는 파워 릴레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 그럼 이 부분을 뭐 제어 장치 입장에서 내가 뭐 모터에 몇 볼트를 공급하겠다. 고출력을 한 번에 낼 때 고전압을 공급해야 될 때는 이 릴레이를 작동시켰고 높은 전압을 공급해서 강한 출력을 내고 좀 저속으로 주행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요런 거 요렇게 이걸 작동시키느냐 이걸 작동시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서 쓰려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얘가 오류지. 근데 일반적인 그 보관함 저장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이 돼? 그냥 보관하는 거. 보관용. 예를 들어서 리저버라고 그러는데 뭐 무슨 여기 보면 냉각수 탱크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여기다 냉각수를 보관했다가 보관하는 창고 내지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네, 냉각수 보관을 하다가 그럼 냉각수 보관. 그 시스템 안에서 그 보관함이라는 게 어떤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냉각수 탱크. 네. 그럼 시스템과 얘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을까? 보관 저장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저장해놨다가 필요하면 거기서 꺼내서 쓰잖아. 네. 얘도 그렇게 연결돼 있을까? 이게 업무를 해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설명은 잘 안 되지. 이해는 되는데 설명이 안 돼. 근데 지금 안 해본 사람들은 감도 못 잡는다는 얘기야. 이게. 이게 뭔가 그렇구나. 당연한 게 또 아니군요. 이게 좀 그래서 이해를 좀 시킬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셀큐가 좀 이렇게 순환하잖아. 이렇게 물이나 기름이나 오일 같은 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오일을 이제 좀 잠시 동안 보관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동 중일 때는 계속 회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동이 꺼지거나 오프되어 있을 때는 거기 있던 대부분의 오일이나 물들이 다 한 것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저비어라는 것을. 여기를 열어서 용량을 확인해보고 부족하면 공급도 해줘야 되거든. 한국에도 이런 측면의 리저버가 있어. 근데 우리 집에도 있다고. 어디 있어? 있어. 집에 어디 있어? 집에. 집에 있다고요? 집마다 하나씩은 최소 하나씩은 있어. 어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채워준다 채워줘야 돼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직접 채워주지 않았지. 옛날엔 채워줬어. 옛날 거. 이 전자장치나 배터리를 냉각시켜 주기 위한 쿨러지. 네. 이걸 역으로 이용한 게 보일러지. 걔는 열을 내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열이 많이 있는 보일러에 있는 열을 빼서다가 그지? 방에다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똑같은 원리야. 어디다 채우는 거예요, 그럼? 뭘 채워? 이게 물, 보일러 안에 있어. 보일러 안에 옛날 초기 보일러는 보일러 자체가 워낙에 컸고 그 안에 물통이 있었어. 그래서 물통에 사람이 그 레저버에 물이 떨어지면 네. 경고등이 떠서 가서 보일러 앞에 가서 물을 틀어갖고 거기 물을 채워줘야 됐어.
아, 어. 저희 채웠어요. 그러니까 옛날 보일러는 그랬어. 그래서 경고등이 떠. 물 없다고. 그럼 가서 물을 이렇게 틀어갖고 채워주고 뜨겁게 만들어서 보일러 보내서 방을 덮이고 다시 돌아오면 식은 물이잖아. 네. 이걸 저장했다가 다시 또 데펴서 또 보내고 계속 쓰지. 근데 이제 물이기 때문에 증발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증발을 해. 그리고 중급 밸브도 있어 거기에. 뜨겁게 온수 쓰고 막 이러면 또 그 온수 배관 라인하고 그 저 뭐지 방을 데피는 난방 라인하고 별도로 라인이 분리거든요. 대놓고 이리저리로 볼 수 있는 게 있어. 바이크나 MTB 자전거. 이게 어디 있어? 손잡이 있어. 브레이크 손잡이. 브레이크 잡잖아. 네. 브레이크 손잡이 옆에 있어 이게. 대놓고 있어. 물론 제어는 전자식으로 하지만 이 운용 방식은 기계식이고 완전 아날로그거든요. 물리적으로 물이 들어가서 오일이 들어가서 냉각시키고 또 다시 순환하고 이런 시스템이라 이 부분에 고장이 나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봐. 전자부품 교체야 그냥 딱 모듈 교체만 하면 되지만 얘들은 이 쉬운 걸 어려워할지도 모르겠다 나중에는. 이 부분이 이거는 분명히 그 계속 오일이 순환을 하고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부품들이 시간이 지나면 뭐 조금 경화 현상도 일어나고 실이 망가지고 이래서 이제 리킹 되는 결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오일이나 물론 이제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지. 요런 것들이 리킹이 돼도 뭐 전기적인 합선을 일으키거나 이런 문제가 없는 비전도성 액체를 뭐 당연히 쓰겠지. 내가 볼 때는 가장 정확도 높은 건 화학적 특정법이라 그래갖고 일렉트롤라이트 전해액의 농도 비중을 이제 계산해서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면 이게 제일 좋은데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글쎄 뭐 이런 방법은 있는데 이렇게 쓰이는 게 있나 이거지 내 말은. 아, 실제로 쓰이는 이게 거예요? 실제로 쓰이는 게. 한번 더 검색해. 그렇다 그러면 정확도는 많이 높아지지. 아, 이걸 어떤 식으로 복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지금 얘네 킥보드도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일반적인 전기차나 뭐 이게 이게 킥보드 이것도 전압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전류량 계산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저런 화학적 계산법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비용이 높아지. 배터리 설계 때부터 배터리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리튬이온 패키징을 할 때 그 안에 그 센서를 다 집어 넣어서 셀당 하나씩 다 들어가야 만들어야 돼요. 되지. 비용이 더 올라가겠고. 그럼 배터리가 엄청 비싸지겠지. 지금은 그게 안 돼서 지금 100%였다가 갑자기 막 70, 50 툭툭 떨어져도. 그래서 내가 지금 지난번에 실험을 해보라고 한 거고, 네. 그 실험도 실험인데, 내가 지금 내린 결론은, 니네 지금 배터리 결합 나오는 거, 그거는 통신 오류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원인을 찾았다고 한들, 그걸 개선할 수도 설계 과정에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안 해줘. 그러면, 왜냐면 니네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케이. 원인은 찾을 수 있어. 원인을 찾아서 그러면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로 조심해서 대응을 합시다 정도의 팁은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통신이 끊어졌을 때 0이 지시된다는 뜻은 뭐 일정 주기를 가지고 계속 전압 상태를 계속 보고한다는 뜻이거든. 3분마다 한 번씩. 3분마다 한 번씩 GPS 신호랑 상태 신호를.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 3분 안에 LTC로 딱 끊어져 버리면 0이 찍히는 거예요. 뭐 대응책을 좀 마련합시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상의도 좀 해보고 그들만의 모임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같이 함께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좀 비즈니스상으로 좀 필요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담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위기를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정보 공유 그러네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경쟁만 할 게 아니라. 그럼 시작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 번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전화해보는 거지. 뭐 그쪽에 문제 없으니까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뭐 미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럼 남들보다 더 해주겠습니다 하다가 이게 비용 로스로 이어져서 사회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업계에서는 다 이 정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보다 이만큼만 더 해줍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알 필요가 있지. 그게 일종의 시장조사. 좀 장기적 측면에서 너한테 더 유리하고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경험들을 해보는 게 더 좋아. 이런 것들 시장 사람들 만나는 막 업계 사람들 만나서 업계 평균 알아보고 사람들과 문제 조율해보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더 큰 그럼 그거는 딴 데 가서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너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킥보드 하나에 결함 하나에 연연해갖고 집중해서 야 어느 누구도 못 푸는 문제 내가 하나 풀었어. 이건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비싼 기계여서 너한테 그만한 돈을 주고 이걸 해결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 이게 뭐 6천만 원짜리 자동차라면 내가 하라고 하겠어. 그 정도 시간 투자해서 수리할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기술적인 경험치를 내가 좀 더 갖고 있다면 이건 경쟁력이 되는데 비행기는 그게 가능해. 워낙에 고가니까. 근데 자전거를 내가 남들보다 어려운 걸 내가 수리할 수 있어요라고 잡으시면 안 돼, 그거는. 차라리 버리고 바꾸면 돼, 그거는. 그게 효율이야. 버릴 사람 없어. 그러니까 개인적 만족에 의해서 하는 건 뭐라고 안 하겠지만 그 시간 투자를 어디에 쓰는 게 효율적인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모임을 좀 회동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럼. 그로 인해서 네가 객관적인 평균치를 네가 알고 있게 되면 이건 경쟁력이 돼.